대전 MC 라디오 3830 상담실, 오늘은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도움 말씀에 바른길 치과의 정기룡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사랑니 뽑아야 하는지 뽑지 않고 기다려도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 사랑니를 언제 뽑는 게 좋을지, 그리고 꼭 뽑아야 되는 건지, 이런 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치과에 갔더니 사랑니를 뽑으라고 하는데 네. 정말 사랑니 뽑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랑니를 뽑는 게 좋을 때와 뽑지 않고 기다려도 될 때가 있는데, 네네. 근데 물론 간혹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니가 어떤 충치가 심해서 아프면 당연히 네. 이렇게 뽑겠죠. 그런데 그렇죠. 멀쩡하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치과 갔더니 사랑니를 뽑으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환자들이 더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생리를 네. 뽑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그럼요. 확실하게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사랑니를 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뽑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는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사랑니를 뽑기 좀 무섭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예. 물론 사랑니가 잘 맹출되어 있다면 치아만 뽑으면 되는데요. 네. 사랑니가 기울어져 났거나 잇몸에 살짝 덮여 있다면 네네. 절차적으로 잇몸을 절개해야 되고요. 네. 심한 경우에는 사랑니 주변에 뼈까지 삭제를 해야 되니까 네네. 당연히 좀 약간 두려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공사가 좀 커지면은 이거 사랑니를 좀 뽑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누구나 먼저 들 텐데, 네네. 자, 이런 사랑니 뽑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치아 건강을 위해서 사랑니를 뽑아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일단 사랑니가 정상적으로 맹출하지 않았을 때는요. 네.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입을 크게 벌리고 입 안쪽을 봤을 때 맨 안쪽 사랑니가 주변에 있는 우리 큰 어금니처럼 가지런하게 나지 않았다면 네. 일단 뽑는 게 좋아요. 예. 이제 간혹 잇몸 바깥으로 조금만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이때도 뽑는 게 좋습니다. 이제 잇몸 안쪽에 사랑니가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네네. 이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뽑는 게 좋습니다. 오. 이게 정리하자면 주변 치아처럼 똑바로 잘 나지 않은 사랑니는 네네. 되도록 뽑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랑니가 똑바로 나지 않았을 경우에 뽑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더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사랑니가 비스듬하게 자라고 있다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제 먼저 바로 앞쪽에 위치한 두 번째 큰 어금니의 뒤쪽에서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니를 제외한 큰 어금니가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 큰 어금니는 칫솔질 할 때 잘 닦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큰 어금니보다 더 뒤쪽에 위치한 두 번째 큰 어금니는요. 솔직히 신경 써서 칫솔질을 잘 하지 않으면 잘 안 닦여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큰 어금니 뒤쪽에 사랑니가 비스듬하게 자라고 있다면 사랑니와 두 번째 큰 어금니 사이에 생긴 치태나 음식물들, 이런 것들을 칫솔질로 제거하는 게 정말 어렵게 되거든요. 네. 이게 칫솔질하는 목적이 치태를 잘 제거하는 것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칫솔질로 치태가 잘 제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충치가 생기고 또 잇몸에 염증도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게 사랑니가 똑바로 잘 났다면 생기지 않았을 충치가 사랑니가 비스듬하게 맹출했기 때문에 충치가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예. 이게 칫솔질을 열심히 하더라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충치를 단순히 집에서 칫솔질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니에만 충치가 생기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 문제는 사랑니 앞쪽에 위치한 두 번째 큰 어금니의 뒤쪽 면에 충치가 생기는 것이죠. 네. 이게 사랑니에 충치가 생기면 그 사랑니를 뽑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큰 어금니는 맨 안쪽 부분이어서 저희가 실제로 충치 치료를 할 때 기구 접근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 절차가 정말 힘들거든요. 예. 이게 치과 의사라면 이게 치과 치료용 기구를
치아까지 도달시켜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네네. 맨 안쪽 두 번째 큰 어금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이게 평상시에 턱이 좀 안 좋은 분들의 경우는요. 치료하고 나서 입이 잘 안 다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턱이 빠진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라도 충치 치료를 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이게 간혹 두 번째 큰 어금니 뿌리 쪽까지 충치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이게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요. 사랑니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큰 어금니를 뽑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무서워서 사랑니 안 뽑다가 그 앞에 있는 멀쩡한 어금니까지 뽑아야 되는 경우도 혹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 그 비스듬하게 나고 있는 사랑니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두 가지 중에서 앞쪽에 위치한 두 번째 큰 어금니에 충치가 생겨서 심한 경우에 두 번째 큰 어금니를 빼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외에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네, 치과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충치와 잇몸 질환입니다. 네. 사랑니가 비스듬하게 맹출하면 충치를 유발하기도 하고 잇몸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잇몸 질환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잇몸에 염증이 생긴 것이죠. 예. 이게 잇몸 바깥쪽에만 한정된 단순한 염증일 수도 있고요. 잇몸 속까지 진행된 복잡한 염증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단순한 염증이라면 칫솔질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이 염증이 제거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잇몸에서 피가 나기도 하죠. 네. 그런데 문제는 잇몸에 생긴 염증이 안쪽까지 진행된 경우입니다. 네. 그러면 그 비스듬하게 나온 사랑니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생긴 경우라면은 이게 단순 염증일까요? 아니면 복잡 염증일까요? 대부분의 염증은 단순 염증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염증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복잡한 염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왜 복잡한 염증이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네. 이제는 염증이 잇몸뿐만 아니라 잇몸 안쪽에 있는 치조골, 그러니까 뼈를 녹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네. 잇몸 염증 때문에 뼈까지 녹기 시작하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 사랑니가 제대로 맹출했다면 녹을 일이 없을 이 앞에 있는 큰 어금니 주변의 치조골이 사랑니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녹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큰 어금니 주변에 치조골이 녹으면은 사랑니 앞쪽 그 큰 어금니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심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앞쪽에 있는 두 번째 큰 어금니를 뽑아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사랑니 때문에 생긴 잇몸 염증으로 인해서 두 번째 큰 어금니의 뒤쪽 뿌리 주변에 치조골이 녹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치조골이 녹는 속도가 정말 좀 빨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애꿎은 이 건강했던 두 번째 큰 어금니를 뽑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치과에 사랑니 때문에 오는 분들 중에 간혹 사랑니 주변 잇몸 염증을 오랜 기간 놔뒀다가 오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이런 경우에 사랑니만 뽑는 게 아니라 그 앞쪽에 있는 두 번째 큰 어금니를 동시에 뽑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아깝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네. 결국 이렇게 이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사랑니 뽑아야 된다면 그 언제 뽑는 게 좋은 건지 특별히 더 적당한 시기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사랑니는 보통 사춘기 이후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나기 시작하거든요. 예. 일단 영구치가 모두 맹출한 다음이라면 언제든지 뽑아도 됩니다. 네. 다행히 잇몸 바깥으로 사랑니가 살짝 나왔다면 바로 그때가 사랑니 발치의 최적의 시기고요. 네. 구강 검진을 하러 갔을 때 엑스레이 촬영하잖아요. 예. 이때 사랑니가 발견되었고 앞쪽에 있는 두 번째 큰 어금니에 살짝 닿아 있다면 네네. 바로 발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니를 뽑고 난 빈 자리는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네네. 이 큰 빈 공간은 결국 뼈로 채워지는데요. 이 채워지는 높이가 나이가 증가하면서 약간씩 낮아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랑니를 발견하고 나서 좀이라도 젊었을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사랑니가 잘 똑바로 났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리고 어떤 증상도 없고 네. 예, 충치도 생기지 않았고 네네. 이런 경우에도 어떤 선제적인 예방 차원에서 미리 뽑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렇게 곧게 자라고 아무 이상도 없을 때는 더 써도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사랑니 중에서 정말 주변에 있는 큰 어금니와 비슷하게 네. 잘 나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라면 칫솔질만 정말 잘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잘 맹출된 사랑니라도 무심코 칫솔질을 하게 되면 제일 안쪽이어서 결국은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그 사랑니가 이렇게 썩었을 때 그걸 치료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치료한 주변으로 결국은 또 썩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랑니가 잘 맹출돼 있고 썩지 않았다면 네네. 이 칫솔질 하실 때 그 부분까지 저 안쪽 깊숙이까지 네. 칫솔질을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저의 경우는 사랑니를 하나는 뽑았고 하나는 뽑지 않았어요. 하나는 기울어져 났고요. 네네. 하나는 똑바로 났거든요. 그래서 기울어진 사랑니는 교정을 하지 않고 네. 뽑았고요. 똑바로 난 사랑니는 네. 정말 그 안쪽까지 열심히 칫솔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반대로 이렇게 사랑니가 어떻게 맹출되지 않았고 또 비스듬히 살짝 나오지도 않고 잇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냥 사진을 찍어봤더니 그 잇몸 안에 사랑니가 이렇게 좀 있더라. 네네.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뽑아야 되는 건지 놔둬도 되는 건지요. 사랑니 위쪽에 예, 뼈가 있느냐, 뼈가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사랑니 위쪽에 뼈가 있다는 것은 사랑니 자체가 뼈에 굉장히 묻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라면 굳이 안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랑니 위쪽으로 뼈가 없고 네. 바로 잇몸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사랑니는 언젠가는 네. 무조건 네. 잇몸 염증을 유발을 합니다. 아, 그래요? 세월이 지날수록 네. 우리 몸에 있는 치조골은 조금씩 녹거든요. 네. 그러면 사랑니 주변에 있는 뼈도 녹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결국은 그 사랑니가 잇몸 바깥으로 살짝 노출이 됩니다. 아, 노출되는군요, 나중엔. 네,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3830 상담실 오늘 이렇게 치과 질환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렸고 사랑니 발치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